네. 친구들 집에서 책 읽어봤어요? 예. 읽어봤어? 네. 예빈이도 읽어봤어? 예빈이 아직 안 읽어본 것 같아. 자, 안병도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어제 이야기를 해봤죠? 필립이 시온이 어제 우리 얘기했잖아, 그치? 네.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사람들 도와주고 굿. 그다음에 돈도 지원해주는 사람. 돈도 지원해준 사람. 자, 잘 맞췄어요. 그러면 안병주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이 직접 이제 또 강의를 해주실 건데, 필립이도 나가기 전까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럼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봅시다. 박수! 안병주 선생님 반가워요. 친구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화면 보이죠? 네. 선생님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잠시만. 이제 크게 잘 보이나요? 네, 잘 네. 보여요. 네. 선생님은 이제 빈민가를 여행하는 작가고요. 혹시 친구들 여행하는 거 좋아합니까? 네. 네. 혹시 친구들 갔던 여행지 중에서 기억나는 여행지 있어? 네. 필리핀이요. 필리핀. 시온이는? 호주. 호주. 좋아요. 그 기억에 남는 다 여행지가 있을 텐데, 선생님도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엄청 많은데, 일단 선생님은 일단 22개의 나라를 여행해봤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영국, 미국, 중국 수많은 나라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딱 두 나라가 기억에 남는데, 그 두 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부자네. 혹시 친구들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네. 도쿄요. 아니브레. 아니야. 프랑스. 맞아. 프랑스 어. 파리야. 선생님이 프랑스에 간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 갔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이렇게 철길이 있더라고. 근데 철길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차. 기차는 기차인데 기차가 오기 전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지.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선생님이 기차가 안 오기에 철도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철도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친구들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내려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계속 이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저 아저씨가 나를 왜 째려보지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1분 뒤에 다시 왔는데 누구랑 같이 왔냐면 경찰이랑 같이 왔어. 그리고 저 사람이 철도로 내려갔다라고 고자질을 하는 거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척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해. 너 지금 내려간 거 잘못한 거야. 벌금을 내야 되는데 너 돈 있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야. 그때 나 돈 있어요 라고 하면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 못 알아듣는 척 했어. 그러니까 너 영어 할 줄 아냐? 나 영어 할 줄 모른다는 것도 대답도 못했어. 에? 너 지금 진짜 큰 잘못을 했어. 너 경찰서 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계속 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모면했는데 그 사람이 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또 오는 거야. 또 때마침 그때 기차가 들어와서 다행히 그 프랑스를 벗어날 수 있었던 또 기억도 나고요. 또 다른 곳은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 태국. 태국 비슷한 나라인데 캄보디아라는 나라야. 또 다른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는 또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에 선생님이 간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집을 지어줬는데 여기 오른쪽에 글씨를 쓰고 있는 아이는 중학생이고 옆에 있는 할머니는 엄마인데 이 엄마가 하루 종일 남의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버는 돈이 얼마일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1원. 그럼? 응. 1,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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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이가 비슷하게 말했어요. 2,000원. 6,000원보다 좀 작아. 하루 종일 500원.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2,000원을 벌어요. 2,000원. 2,000원이요? 2,000원이면 요즘 아이스크림도 비싼 거 먹으면 2,000원 하잖아. 그러니까 네. 이 아줌마가 하루 종일에 벌어서 버는 돈 2,000원인데 2,000원 버는 할머니가 자기 집을 가지는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선생님이 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게 되었냐면 혹시 친구들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네, 아까 저 봤어요. 그 책에서. 책에서 어. 봤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이 네. 아이는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독수리의 밥이 돼야 될까? 혹시 친구들 독수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안 먹는 거 알아요? 아니요? 독수리는 무조건 죽은 것만 먹어요. 그럼 이 독수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고 나면 기다렸다가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 왜 크리스찬들도 많고 부자도 많은데 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 그리고 나도 매주 교회를 가는데 왜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좀 안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어른이 되면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이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꿈 같고 일단 공부나 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그런 얘기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지금은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처음부터 집을 지어줬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도서관을 지어줬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선생님도 돈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했던 생각은 내가 가진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혹시 필립이랑 시온이도 집에 안 쓰는 볼펜 많죠? 네. 선생님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봐야겠다.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볼펜이나 연필 안 쓰는 거 많은 친구들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내가 볼펜 사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거 혹시 알아? 모르지? 자기의 세상? 인터넷에 어디 올렸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볼펜을 보내줘서 선생님 집에 약 2,000개의 볼펜이 왔어요. 2,000개면 작을까 많을까? 많아요. 많잖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봤냐면 볼펜이 왔는데 이 중에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써봤어요. 그래서 2,000개, 2,500개 정도 왔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보니까 안 나오는 거는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끼리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약 2,000개의 펜을 직접 다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빈민가로 가서 아이들에게 펜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펜을 나눠주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볼펜은 잉크가 마르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볼펜 말고 연필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연필을 만들었어요. 사실 연필 한 자루 만드는데 얼마 들까? 1,000원? 다이소에 가면 연필 4자루에 1,000원 팔죠. 네. 그런데 연필을 직접 만드는 데는 한 자루에 100원밖에 안 해요. 100억이요? 100원이면 작은 돈이죠. 네. 선생님이 그 100원짜리를 모아서 연필을 1,000자루 주문해서 1,000자루면 약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큰 10만 돈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만 원씩만 후원받아도. 그래서 이렇게 연필을 직접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이렇게 외국 여행 갈 때는 항상 연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연필도 나눠주고 또 직접 빈민가를 방문해서 이렇게 연필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자. 너희들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다면 너희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가난을 통해서 너희 동네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을 해요. 친구들 이게 포인트예요.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으로 끝내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들었던 생각은 아이들이 볼펜만 있으면 연필만 있으면 공부를 못하니까 도서관을 지어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문했던 한 인도 빈민가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안 쓰는 공간을 확인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 이 도서관이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서관에 1000권의 책이 있더라도 친구들이 안 읽으면 돈 낭비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내가 한 권을 사주더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사주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작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1000권을 사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권씩, 10권씩, 10권씩 이렇게 매달 책을 사주다 보니까 지금은 뒤에 사진 보이죠? 도서관에 책이 조금 더 많아졌고, 지금은 인도에 도서관을 3개 지어서 빈민가 3곳에 또 다른 꿈을 선물해주는 또 그런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계속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가진 재능으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친구들이 짧지만 선생님 이야기 듣고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고 4학년인데 지금 내 수준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보고 작게라도 그거를 실천하면서 감각을 익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단돈 1000원 있을 때 500원은 나를 위해서 쓰고 500원은 친구를 위해서 빵을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500원을 모아서 좀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에게 그 돈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친구들도 지금 가진 자기 위치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립씨, 네. 혹시 필립이는 어디에 가장 호기심이 많이 가고 어디에 가장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지금? 왜요? 응. 저는 일단은 과학하고 로봇이요. 과학이랑 로봇? 혹시 필립이는 그 과학과 로봇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요? 제가 만약 커서 과학자나 발명가가 된다면 응. 일단 어려운 사람하고 응. 또 힘든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로봇, 아니면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로봇을 만들 거예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네.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종류가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 아니면 그냥 집이 가난한 사람, 아니면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많잖아. 네. 필리비가 국금을 좀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학을 공부할까를 생각해보면 필리비가 국금을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시온이는 혹시 어디에 가장 호기심이 많아요? 가재요. 응? 가재. 가재. 왜 가재에 빠지게 됐어? 아니, 자꾸 키워보니까 키우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서. 시온아, 가재를 키우는, 시온이 나이 또래 가재를 키우고 싶어하는 애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런데 시온이가 가재를 키우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매일매일 가재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이만큼 성장했어요. 가재는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가재는 이걸 먹으면 좋아해요. 가재는 이런 놀이를 좋아해요를 꾸준히 일기를 쓰다 보면, 혹시 파브르라는 아저씨 알아? 파브르 곤충기. 까먹었다. 아무튼 엄마한테 얘기하면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시온이도 파브르처럼 가재 전문가로서 또 가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동화책도 쓸 수도 있고 과학책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행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기억이 까먹게 되잖아. 그런데 그런 기억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록을 했어요. 매일 일기를 쓰고 매일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선생님이 책이 쓰고 싶어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기록들과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이런 추억이 있었지를 다시 되돌릴 수 있었어. 그러니까 필립이도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고 어떤 걸 연구하고 싶은지를 매일 생각나는 대로 잘 기록해 놓는다면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온이도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좀 더 가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예빈이도 물어봐 주세요. 예빈이. 예빈이가 화면에 안 보여가지고. 예빈이도 있었구나. 혹시 예빈이는 혹시 어디에 호기심이 가장 많아요? 건축이랑 인테리어요. 혹시 왜 건축과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TV 보다가요. 오, 선생님 또
어렸을 때 사진 한 장 보고 빈민가에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잖아. 그런 것처럼 예빈이도 그런 어떤 건축을 하고 싶고 또 어떤 건축가의 양식이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매일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맞는 집, 공원, 뭐 아파트, 뭐 뭐 박물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아 이런 사람은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구나. 또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으면 책도 읽어보고 그 사람이 혹시 동영상을 올렸다면 그 사람이 만든 동영상을 보다 보면 예민이도 아마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 건축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꿈을 이룰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에 맞춰서 내 꿈을 이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학교 공부 못한다고 해서 꿈을 좌절해서도 안 되고 크리스찬은 학교 공부 못한다 해서 자기의 존재가 하찮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그 달란트가 뭔지를 좀 알려주시고 혹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셨길래 저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습니까를 기도로 물어보고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된 공부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비도 사실은 좋은 대학교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읽다 보면 진짜 이게 예빈이가 20살 넘어가기 전에 또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 친구들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다가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없으면 전도사님한테 네, 대표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또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식 질문 그때 보내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지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까요? 아니면은 네. 이미 갖고 계시니까? 아니 한 번씩 물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번 들어봐. 필립이랑 시온이도 예빈이도 한번 들어봐. 자, 맨 처음 자, 공식 질문 첫 번째. 어떻게 그 직업을 갖게 되었나요? 사실 빈민가를 여행하는 작가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직업을 맡는 첫 번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직업을 어떻게 되었냐면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도 하고 빈민가도 가고 글을 써야지라고 이렇게 억지로 지어 맞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여행도 하고 빈민가를 여행하면서 누군가를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야 니는 빈민가를 여행하는 작가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억지로 이 직업을 가져야지기보다는 내가 가진 달란트들을 조합하다 보면 누군가는 곤충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좋아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데 음식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곤충으로 지역에 맞는 요리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또 저는 그런 얘기를 또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 친구들 질문하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알겠죠? 자, 전도사님이 준비한 자,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그렇게 빈민가를 다니시면서 또 작가로 계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 신앙생활로 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 사실은 제가 가는 지역이 100% 기독교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과 관련된 곳에 많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를 박해하고 싫어하고 또 열심히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기독교인이 지었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을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내가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종교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좀 그 나라의 희망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은 또 제가 그 한국에 있으면서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 같고 니는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하구나를 저는 한국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 없으면 전도사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필립이 아까 질문 있어서 손든 거, 맞아? 필립이 마이크 켜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미 얘기해버렸어요.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세 번째. 가장 보람될 때는 언제인가? 아까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가장 보람 있을 때. 가장 보람됐을 때 언제였냐면 사실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빈민가를 여행할 때 저를 통역해 주시는 분이랑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통역해 주시는 분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신호가 걸렸어요. 신호가 걸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하는 친구들이 차에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지갑을 뒤지더라고요. 근데 지갑에 단돈 1달러도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이 사람들한테 줄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쳐다보길래 혹시 돈 있으면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가방을 막 뒤져서 돈이 아니라 연필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저한테 뭐랬냐면 너무 무례하다. 길거리 구걸하는 애들한테 연필을 주면 어떡하냐. 그건 정말 나쁜 짓이다 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창문을 내리고 그 두 아이한테 연필을 줬어요. 두 아이는 남매였던 것 같은데 두 남매가 연필을 받고 한동안 눈을 못 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보고 약간 울먹이는 눈빛으로 저기 내 친구들도 있는데 내 친구들도 연필을 주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친구들 불러라 그러면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연필을 한 자루씩 줬는데 그때 저를 인도했던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으로 무조건 돈을 줘야지만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뭐지? 소리가 갑자기 안 들, 소리 안 들렸었어요. 이게 그런가 보다. 화면이 시간 지나 뜨면서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 사람들이 무조건 돈으로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틀을 그때 깨주면서 돈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으로 이걸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 나가나요? 네? 소리 들리나요? 친구 소리 들리지? 네. 오케이. 소리가 잠깐 제가 안 들려가지고 소리도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난 제한 없어요. 질문 없어, 지원이? 네. 예빈이도 질문 없어? 네. 궁금한 거 없어? 자, 그럼 또 점수님 하나 질문할게. 그러면은, 필립이. 그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 총 몇 명인데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못해도 한 2, 3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으로 여행했던 나라가 말레이시아인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나라에 못 돌아가는 난민들이 그 말레이시아로 넘어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에 공부하는 교실이 부족하대서 교실을 넓히는 공사를 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한 150명 넘었고 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왔기 때문에 뭐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이런 걸 다 합해봤을 때 또 어떤 시골 마을에는 비가 오면 도로가 잠긴대요. 그래서 도로를 좀 깔아주는 일도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못해도 한 50명은 될 테니까 뭐 그런 걸 다 따져보면 최소한 몇백 명 이상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많이 좋아요.
많이 도와줬지. 자, 그럼 전도사님이 또 하나 질문할게. 친구들도 질문 생각나면 얘기하세요. 자, 네 번째 질문.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 때는 사실은 그 돈이 다 떨어져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제가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더 이상 여행할 수 있는 경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경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교를 짓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뒤로 코로나가 다시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난민들이 학비를 뭐 한 달에 뭐 10,000원씩이라도 냈었는데 그 10,000원도 낼 수 없는 환경이 와가지고 그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던 학교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장 힘들었을 때 24살 땐가 인도네시아 빈민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빈민 지역에는 비만 오면 동네가 다 잠겨요. 그런데 거기 동네 한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졌길래 제가 그 아이를 안고 피가 철철 났어요. 그 아이를 안고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 후시딘이랑 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한국에 가자마자 그 빈민 지역에 택배로 후시딘이랑 연고를 몇백 개씩 보내줬어요. 이 아이들이 고칠 수 있게. 그래서 잘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타깝게 1년 뒤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빈민 지역 사람들 보기 싫다고 그 빈민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빈민 아이들이 다시 떠놀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저는 많이 힘들고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4번이랑 연결되는 5번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그 마음을 이겨내시는지. 네. 친구들이 또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내는.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상황을 절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넘어졌을 때 아씨 짜증나 왜 넘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잠깐 쉬라고 나를 넘어뜨리셨구나.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봐요. 이렇게 이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병조야 너는 왜 내가 만든 것들을 보지도 않고 너가 잘났다고 생각하니? 라고 생각하셔서 나를 넘어뜨렸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서 또 강연도 많이 없어지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빈민가도 못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없게 되었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난 이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는 시간에 글을 쓴다면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글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가 생긴 지 1년 됐죠. 선생님은 1년 동안 책을 4권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필립이. 선생님, 저는 글이 쓰기 좀 힘든데 어떻게 글을 잘 쓰게 될까요? 필립아, 글을 잘 쓰려고 하면 절대 못 써요. 글을 잘 쓸 필요 없이 내가 오늘 만약에 놀이동산에 갔어. 그럼 나한테 특별한 경험이지. 그럼 놀이동산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탔고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어떤 점심을 먹었는지는 다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특별한 날들이 쌓였을 때 집에 와서 일기를 쓰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치? 그때는 잘 쓸 필요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돼. 그럼 필립이가 글을 잘 쓰고 싶으면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글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내일 좀 더 다른 경험도 해보고, 일부러 집에 올 때도 항상 왼쪽으로 왔다면 어느 날은 오른쪽으로 나와보고, 어느 날은 집에 걸어왔다면 뛰어도 와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오늘 집에 올 때 뛰어왔다. 뛰어와 보니까 숨이 헐떡헐떡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내가 체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야겠다. 글이 줄줄줄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글만 쓰려고 하면 안 써져요. 필립이가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그 경험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되어주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립이 혹시 만약에
중간에 또 진짜 글 쓰고 싶은데 막혔을 때 조노사님한테 연락하면 또 조노사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다른 친구들 질문 없어요? 예빈이 질문 없어? 시온이 궁금한 거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네,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옛날이었으면 코로나가 터졌으면 이렇게 선생님과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줌이라는 걸 통해서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도 학교에 가지 않는 방학이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을 때 공부를 아예 단절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쳐보면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전자기기로 게임만 하거나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보고 좀 더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책을 좀 빌려와서 그 부분을 스스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강의를 하러 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선생님 이야기가 아니라 필립이 이야기, 시온 이야기, 예빈 이야기 선생님 강연 듣고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공부해봤는데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온이도 손 모으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믿는 어른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안병주 선생님의 그 삶을 들어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그 하나씩 걸음을 떼어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꿈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강의해 주신 안병조 선생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이 가는 그 모든 곳마다 그 빈민가의 아이들과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선생님의 건강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강의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주님께서 모든 친구들이 지금 가진 그 꿈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